여러분, 자기 자식 넷을 전부 잃은 어머니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큰딸은 20도 안 돼서 상사병으로 죽고 작은 딸은 14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큰아들은 쇼군이 됐지만 암살당했고 막내 아들마저 자기 손자한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삶을 포기하고도 남을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 뒤 오히려 일본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비구니 쇼군이라 불렀어요. 일본 3대 악녀라고도 했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만큼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간 여자도 드물어요. 오늘 이야기는 약 800년 전 일본 가마쿠라 시대를 만들어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호조 마사코. 때는 12세기 후반, 헤이안 시대 말기예요. 일본은 다이라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패배한 미나모토 가문 사람들은 전국 갑지로 유배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14살 때 이즈반도로 유배된 이 청년을 감시하는 역할이 바로 마사코의 아버지 호조 도키마사였어요. 자,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도키마사는 이즈 지방의 하급 무사에 불과했어요. 변변찮은 지방 호족이죠. 그의 임무는 다이라 가문의 명령에 따라 유배된 죄인 요리토모를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도키마사 입장에서 이건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별거 아닌 일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감시하는 자의 딸이 감시당하는 자와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버지 도키마사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죠. 유배된 죄인과 딸이 연애를 한다고? 당시 다이라 가문의 권세를 생각하면 이건 가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칫하면 호조 가문 전체가 반역 혐의로 몰릴 수도 있었거든요. 도키마사는 급하게 마사코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즈 지방의 관리 야마키 가네타카라는 사람이었죠. 자, 여기서 보통 이야기라면 끝이에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시집가고 새남편과 살고 요리토모는 있고 그게 당시 일본 여성의 삶이었으니까요. 12세기 일본에서 여자가 아버지의 결정을 거역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사코는 달랐어요. 결혼식 날 밤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산길을 20살 마사코는 혼자 뛰었습니다. 신랑 집에서 도망쳐 나와 요리토모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이즈반도의 산길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낮에도 험한 길이에요. 그걸 한밤중에 폭풍우 속에서 혼자 뛰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야사인지 정사인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소가 이야기라는 당시 문헌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나중에 마사코 본인이 직접 이 이야기를 언급한 기록도 있습니다. 시즈카 고젠이라는 여인이 요시츠네와의 사랑을 노래했을 때 요리토모가 격노했거든요. 그때 마사코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리께서 유배 시절 저는 나리를 만나고 싶은 나머지 칠흑 같은 밤중에 장대비를 맞으며 달려갔습니다. 자기 경험을 근거로 시즈카 고젠을 감쌌던 거예요. 비를 맞으며 산을 넘은 여자. 그게 호조 마사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김유신이 누이 동생 문희를 김춘추와 맺어준 이야기. 일본 학자들도 이 둘의 유사성을 지적하더라고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런 운명적 결합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아버지 도키마사도 딸의 선택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배된 죄인에 불과하던 요리토모의 가능성을 본 거죠. 오늘날 학자들은
도키마사의 이 판단을 놀라운 선견지명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름 없는 지방 호족이 역사의 흐름을 읽어낸 거니까요. 1180년 요리토모가 다이라 가문 타도를 외치며 거병했을 때 도키마사는 일족을 이끌고 전면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첫 전투인 이시바시야마 전투에서 요리토모 측은 크게 패했어요. 마사코는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마사코 본인이 이때를 회고하면서 나리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서 매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요리토모는 살아남았고 관동 지방의 무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세력이 커졌습니다. 이후 역사의 길이 남을 겐페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요리토모의 동생 요시츠네의 활약으로 미나모토 측이 마침내 승리합니다. 1185년 다이라 가문이 단노우라에서 멸망하고 1192년 요리토모는 정의대 장군, 즉 쇼군에 올랐어요. 일본 최초의 무가 정권, 가마쿠라 막부의 탄생이었습니다. 마사코는 이제 쇼군의 정실 부인, 미다이도 쿠로가 됐어요. 두 아들 요리이에와 사네토모, 두 딸 오오이메와 삼마니메를 낳았죠. 유배된 죄인의 아내에서 일본 최고 권력자의 부인으로 폭풍우 속을 달린 20살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사코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요리토모가 가메노마에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외도를 했거든요. 당시 일본에서 권력자가 첩을 두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정실 부인은 참고 넘어갔죠. 그게 시대의 관습이었으니까요. 마사코가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 넘어갔을까요? 천만에요. 마사코는 부하들을 보내서 그 첩이 사는 집을 아예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흔적도 안 남게요. 가메노마에는 간신히 몸만 빼서 도망쳤어요. 마사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자의 친정까지 해코지를 했다고 해요. 주변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요리토모도 경노했고 아버지 도키마사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가마쿠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일본 최고 권력자인 쇼군의 부인이 이런 짓을 했으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쇼군의 부인이 할 짓인가 싶지만 마사코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 앞에서든 물러서지 않는 성격. 쇼군이든 아버지든 상관없이요. 이 성격이 나중에 일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199년 요리토모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낙마 사고였다고 전해지는데 정확한 사인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53세, 아직 한창일 나이였습니다. 일설에는 암살이었다는 의혹도 있어요. 어쨌든 마사코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마사코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어요. 출가한 부인이라는 뜻으로 아마미다이라 불리게 되죠. 당시 일본에서 남편을 잃은 비족 여성이 출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게 세속과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거죠. 근데 마사코에게 그런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요리토모가 죽자마자 가마쿠라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가마쿠라 막부 초기의 정치가 어떤 거였냐면 한마디로 숙청의 연속이었어요. 유력한 가신들이 서로를 제거하면서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요리토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카리스마로 억눌려 있었지만 그가 사라지자 억눌렸던 야심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큰아들 요리이에가 18세의 나이로 2대 쇼군이 됐는데
이 청년이 정치를 하기엔 너무 어렸어요. 독단적인 판단이 잦았고 유력 가신들인 고케닌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마사코의 아버지 도키마사가 열세인 합의제라는 걸 만들어서 쇼군의 권력을 견제했어요. 사실상 아들의 권한을 외할아버지가 빼앗은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돼요. 마사코의 자식들에게 차례로 불행이 닥칩니다. 큰딸 오오임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해요. 이 아이는 어릴 때 미나모토노 요시타카라는 청년과 약혼했는데 요시타카가 정치적 이유로 처형당했어요. 아버지 요리토모가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오오임에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죽였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마사코와 요리토모가 천황의 황자와의 혼인 등 새로운 혼처를 알아봐도 완강히 거부했고 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갔어요. 결국 20살도 되기 전에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사코의 첫 번째 상실이었어요. 이어서 작은 딸 산마님의 요리토모가 죽고 2달 뒤의 일이에요. 이 아이는 조정에 임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들었어요. 마사코는 사방에 절에 기도를 올리게 하고 고토바 상황에게까지 부탁해서 교토에서 명의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죠. 잠시 호전되는 듯 했지만 병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14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딸까지 잃은 거예요. 딸 둘을 잃은 어머니.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2대 쇼군 요리이에는 점점 더 주변과 갈등이 깊어졌어요. 특히 요리이에의 장인 집안인 히키 가문과 외할아버지 도키마사의 호조 가문 사이에 심각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도키마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히키 가문을 먼저 제거하고 요리이에를 쇼군 자리에서 끌어내려 이즈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1204년 요리이에는 유배지에서 암살당했어요. 향년 23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사코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유하자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한 것과 비슷한 구도인데 이건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제거한 거예요. 혈육이 혈육을 죽이는 권력의 가장 잔인한 얼굴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마사코가 이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 도키마사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마사코는 큰아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때 이미 아버지와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을 거예요. 둘째 아들 사네토모가 3대 쇼군에 올랐습니다. 겨우 12살이었어요. 도키마사는 섭정으로서 실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이듬해 도키마사가 사네토모마저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도키마사의 후처 마키노 카타가 자기 사위를 쇼군에 올리려고 부추긴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사코가 직접 나섰습니다.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동생 요시토키와 함께 아버지의 음모를 사전에 발각하고 사네토모를 요시토키의 저택으로 옮겨 보호했어요. 도키마사를 지지하던 가신들 대부분도 마사코 쪽으로 돌아서면서 도키마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결국 도키마사는 섭정에서 물러나 출가했고 이즈로 추방됐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내친 겁니다. 이게 마사코라는 사람이에요? 냉혹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남은 아들 하나라도 지키려는 어머니의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손자 야스토키는 나중에 할아버지 도키마사의 제사조차 지내지 않았다고 해요. 쇼군을 죽이려 한 반역자로 본 거죠? 그만큼 이 사건이 호조 가문 안에서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19년, 이날은 마사코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해 겨울, 사네토모가 스루가오카 하치만고 신사에서 우대신 임명 축하 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눈이 내리는 밤이었다고 해요. 갑자기 은행나무 뒤에서 누군가 달려들었습니다. 요리이에의 아들, 그러니까 마사코의 손자 구교였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삼촌을 습격한 거죠? 사네토모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8이었어요. 마사코의 손자가 마사코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마사코의 비극을 전부 말해줍니다. 아즈마카가미라는 가마쿠라 막부의 공식 역사서에 이때 마사코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자식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오오미도노를 잃고 이로써 이미 끝이라고 생각했다. 비군이 홀로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연못에 몸을 던질 생각까지 들었다. 내 자식을 모두 잃은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딸 둘, 아들 둘,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눈물이 안 나시면 이상한 거예요. 일본 3대 악녀? 이 여자의 삶을 알고 나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연못에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 일어섰을까요? 자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남편이 세운 막부, 그리고 요리토모의 유지. 마사코에게는 개인의 슬픔보다 큰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요리토모의 직계 혈통이 모두 끊어진 상황에서 마사코는 교토에 사자를 보내 고토바 상황의 황자를 쇼군으로 맡고 싶다고 청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마사코는 후지와라 가문의 어린아이 미토라를 데려와 4대 쇼군으로 세웠어요. 겨우 2살배기였죠. 완전한 꼭두각시 쇼군이었습니다. 마사코는 그 후견인이 되어 사실상 막부를 운영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비구니 쇼군이라 불렀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비구니가 일본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마사코 인생 최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1221년 고토바 상황이 황권 회복을 위해 거사를 일으켰어요. 교토에 있던 막부의 슈고를 공격해 죽이고 시켄 요시토키를 토벌하라는 칙령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천황이 직접 막부를 치가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바로 조큐엔안입니다. 상황의 계산은 이랬어요. 막부의 무사들도 결국은 천황의 신하인데 천황이 직접 명령하면 감히 거역하지 못할 거라고 본 거죠? 실제로 소식을 들은 가마쿠라의 무사들은 완전히 동요했어요. 천황의 명령이잖아요. 아무리 막부에 충성한다 해도 천황을 거역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당시 가마쿠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가이 지방의 다케다 노부미스라는 무사는 이웃 무사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마쿠라가 이기면 가마쿠라를 따르고 교토가 이기면 교토를 따른다. 그게 무사의 관습이다. 이기는 쪽에 붙겠다는 거예요. 막부가 와해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코네와 아시가라에서 방어하자는 소극적인 의견이 우세했어요. 교토까지 쳐들어가자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들 했죠? 이때 64세의 비구니 마사코가
무사들 앞에 섰습니다. 조큐기라는 기록에 따르면 마사코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우대장, 요리토모 공의 은혜는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신의 참언으로 불의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히데야스와 다네요시를 토벌하여 3대 쇼군이 남기신 자치를 보존해 주십시오. 만약 상황 편에 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교토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 연설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마사코는 천황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어요. 천황을 비난하면 무사들이 더 움츠러들 테니까요. 대신 역신의 참언 탓으로 돌렸어요. 천황은 나쁜 신하에게 속은 거라는 프레이밍이죠. 그리고 요리토모의 은혜를 상기시킨 뒤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라고. 이게 역으로 무사들의 양심을 찔렀던 거예요.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고 물은 거니까요. 연설이 끝나자 동요하던 무사들이 한 목소리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해요. 오에노 히로모토가 적극 출격을 주장하고 마사쿠가 이를 지지하면서 막부군은 교토로 진격했습니다. 도중에 병력이 불어나 최종적으로 19만 대군이 됐어요. 조큐의 난은 불과 한 달 만에 막부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고토바 상황은 오키섬으로 유배됐어요. 이 사건은 일본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천황의 권위가 무가 정권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거든요. 이후 수백 년간 일본은 무사 정권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네 자식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은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조큐의 난 이후 마사코는 명실상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됐어요. 전승에서 이긴 막부는 교토 조정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고 서국 지방에서 몰수한 영지를 공의 있는 무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식겐 호조 가문과 고켄인 사이의 신뢰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마사코가 있었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1224년 동생이자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던 식겐 요시토키가 사망했어요. 또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마사코에게 요시토키는 단순한 동생 이상이었어요. 아버지 도키마사를 함께 내쫓고 조큐의 난을 함께 이겨낸 전우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 사람마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요시토키의 후처 이가노 카타가 자기 아들 마사무라를 다음 식켄에 올리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유력가신 미우라 요시무라까지 끌어들이려 했죠. 가마쿠라 안에 반란 소문이 퍼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67세의 마사코는 직접 요시무라의 저택을 찾아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당시 미우라 가문은 막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무사 가문 중 하나였거든요. 자칫하면 무력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사코는 요시무라의 면전에서 야스토키가 요시토키의 뒤를 이어야 하는 이치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혹시 마사무라 옥립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정면으로 힐문했어요. 67세 비구니가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무사 앞에서 정면 대결을 한 거예요. 요시무라는 그 자리에서 야스토키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가노 카타는 이즈로 쫓겨났고 위기는 다시 한번 수습됐어요. 이후 야스토키가 3대 식견에 올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가마쿠라 막부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야스토키는 요시토키가 남긴 영지 배분 문제를 고모 마사코와 상담했는데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대폭 줄이겠다는 안을 내놨어요. 마사코가 이에 감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권력 다툼과 고륙상잔 속에서 살아온 마사코에게 스스로 양보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신선했을까요? 어쩌면 마사코는 야스토키에게서 자기가 평생 꿈꿨지만 볼 수 없었던
권력욕 없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본 건지도 모릅니다. 1225년 음력 7월 11일, 호조 마사코는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폭풍우 속을 달리던 20살의 소녀가 68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 거예요. 마사코가 죽은 뒤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당대의 승려 지혜는 마사코를 두고 이렇게 평했어요. 여인이 이룬 일본국. 단 7글자로 마사코의 인생을 요약한 겁니다. 아즈마카가미는 그녀를 중국 한나라의 여후, 신화 속 진구 황후의 환생이라 칭송했고요. 무로마치 시대의 학자 이치조 가네요시는 일본은 여자가 다스려야 하는 나라 라며 마사코를 히미코 일의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기타바타케 치카우사의 신앙 정통기에서도 마사코의 평가는 높아요. 반면에 그녀를 일본 3대 악녀로 꼽는 시각도 있죠. 남편의 첩을 박살냈고 아버지를 내쫓았고 아들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마사코가 아니었다면 누가 가마쿠라를 지킬 수 있었겠어요? 사실상 호조 마사코가 없었다면 가마쿠라 막부는 요리토모가 죽은 직후에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사코 자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구니만큼 큰 슬픔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그녀가 느낀 건 영광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사랑을 택한 20살의 소녀. 남편을 잃고 비구니가 되었지만 권력의 중심에 선 중년의 여자. 네 자식을 모두 잃고도 무너지지 않은 노년의 어머니. 그리고 일본 역사의 흐름을 바꾼 비구니 쇼군.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강한 여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800년 전 마사코의 삶을 보면 진짜 강함이란 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무너질 만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게 마사코가 보여준 강함이었어요. 여러분은 호조 마사코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악녀였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